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 84입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여론 및 민심을 가지고 오는 방법, 그리고 군중심리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올해 가장 핫했던 사건 무엇이 있습니까? 민희진 긴급 기자회견, 강용욱 직원에 대한 해명 영상, 그리고 쯔양 가로세로 연구소 해명 영상이 있겠습니다. 자, 우선 민희진 일단 볼까요?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리고 2시간 넘게 모든 걸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자회견이 엄청 핫했죠. 민희진님은요, 하이브사나 레이블사인 어도 대표입니다. 15억 이상의 연봉과 성과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고, 어째 보면 하이브 방시혁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5대 로펌 중에 하나인 대형 로펌을 수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복장을 보십시오.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이렇게 수수한 복장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한두 벌밖에 없는 그런 복장, 나를 위해서 디자인이 만들어주는 그런 복장, 에르메스 같은 옷을 입고 나오고요. 팔에는 바텍 필립 같은 시계를 차고요. 차는 수십억의 호가는 외제차를 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처럼 여론이 민희진님한테 갔을까요? 자, 민희진님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했느냐, 능력도 없는 저 개저씨들이 나를 시기시샘했다 라면서 여성들의 지지를 얻었고요. 나는 힘 약한 일개 직원이라면서 창업주인 방시혁, 그리고 그런 방시혁이 임명한 CEO 박지원이한테 무시를 당하고 나를 끌어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원들의 지지를 얻었죠.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엄마 아빠가 만나서 뉴진스라는 이쁜 애기를 잘 케어해야 되는데 나쁜 아빠는 다른 자녀들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나는 뉴진스라는 내 딸들을 보호하려고 했다라면서 엄마들의 모성애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노동자, 회사원, 그리고 엄마가 약자로 표현되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자, 한 예로 이렇게 볼게요.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는 표현입니다. 자,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이 문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욕이 되고 비하가 되고 나쁜 표현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욕으로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민희진은 철저하게 엄마표, 여성표, 회사원표를 가지고 왔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쟤네가 잘해서 뜬 게 아니다. 살 하나 못 빼서 뒤지게 혼나는 개 초딩들. 와, 개 뚱뚱 씨발. 아무 생각 없는 애새끼 보고 팬이라고 지랄 반감. 즉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보호해야 된다는 뉴진스를 비하하고 있죠. 돼지같이 살쪄도 인기몰이 해주고 있으니까. 뭐냐, 뚱뚱한 거를 비하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원, 여성, 그리고 엄마로서 지지를 받았죠. 여론을 가지고 왔는데, 자, 내가 이래서 기집애들이랑 일하는 거 싫어한다. 존나 일도 못하면서 개 징징대고 귀찮고 피곤해, 책임감도 없고, 진짜 여자들 내가 여자지만 개 싫음. 세상 가볍고 얘기하는 거나 좋아하고 이런 나 몰라라 경박하다. 시야도 좁고 나같이 일하라면 죽어도 못할 거면서 부러워해요 쌍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밟으실 수 있죠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롯데, 제가 대표님이나 아니면 롯데 그룹의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오리온 초코파이 밟으실 수 있죠는 욕인가요, 욕이 아닌가요?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에서 이재용이가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혹은 삼성전자 간부회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TSMC 반도체 밟으실 수 있죠라고 표현하면 욕인가요, 욕이 아닌가요? 자, 그래서 민희진 대표는 지금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어도어에 임원 B씨가 있고 직원 A씨가 있습니다. 자, 직원 A씨는 여성 직원이고 임원 B씨는 남성이에요. 자, 여직원 A씨가 성희롱으로 이 B씨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민희진이 여직원 A씨에 대한 심한 욕설과 함께 B씨에게 맞고서 할 것을 제안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B씨는 경고조치 받았고 신고자는 어도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진답니다. 회사원들의 지지를 받고요,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엄마들의 지지를 받는 민희진이가 한 것이라 합니다. 만약에 여성을 보호하고 직원을 보호하고 엄마를 보호하는 그런 민희진이었다면 여직원 A씨와 임원 B씨가 있으면 일단은 먼저 여직원 A씨를 보호 조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임원 B씨를 떨어져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원 B씨를 어쨌든 간에 그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돼. 그리고 본인이 경찰이나 검찰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성을 보호하고 회사원을 보호하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건에 대해서 일단 공통점도 나중에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강영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영욱 사태도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이었고 승승장구하던 분이 어느 순간 태산 직원들이 이 강영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잡플래닛이라는 그런 커뮤니티에는 별점 테러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강영욱이는 어떠하더라 같더라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인성도 쓰레기고 걔도 함부로 다루고 그리고 직원들도 함부로 한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쪽 카페나 커뮤니티 가면 강영욱이를 욕하는 글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영욱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명 영상을 올립니다. 보호자 험단 논란, 직장 내 인격 모독 논란, 직원에게 목줄 던진 논란, 폐암 결정 후 신입훈련사 채용 논란 등등등 논란에 대해서 해명 영상을 올리죠. 물론 쯔양님도 마찬가지고요. 성폭행, 폭행, 유서조작, 탈세 등등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직원하고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오너와 직원 누가 더 약자입니까? 보통 직원이 약자입니다. 남자 회사 오너와 여성 직장인 누가 힘이 셉니까? 회사 오너 남성이 셉니다. 당연히 여론은 강영을 욕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여론이 바뀝니다. 자, 직원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배변 봉투에 스팸을 담아서 명절 선물이라고 월급 제대로 안 줘요! 남자 직원만 챙겨줘요. CCTV로 감시했어요! 그러니까 레오를 학대하고 죽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 약자의 말을 듣고 군중심리, 여론은 강영우에게 들끓습니다. 강영우가 왜 그런지에 대한 중립기회를 받지 않고 언니 약자 코스프레하는 그런 여성 직원의 말만 듣고 강영욱을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죠. 자, 그리고 해명 영상이 올라옵니다. 책상에 팔을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영상 편집하고 계셨어요. 근무 태도는 제가 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눈에 갑자기 띄었던 게 제 아들 이름이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6개월,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 그거 보고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눈이 좀 뒤집혔던 것 같다. 아들 앞세워 돈 번다. 그 앞에 앉아있는 너무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저 냄새나는 한남 새끼 옆에 앉아야 된다. 등등등 올라옵니다. 물론 CCTV를 본 건 잘못이 됐죠. 하지만 그 잘못을 상쇄하고도 덮을 만큼 더 그 직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아집니다. 자, 왜 그러냐? 그 페미의 여성 직원보다 더 약자는 바로 강영욱 부부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도대체 왜 비난을 들어야 됩니까? 그 여성 직원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그 여성 직원은 민희진처럼 철저하게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나는 여성의 능력을 했는데 힘이 약한 직원이다 코스프레를 통해서 강영욱이를 욕하게 한과 동시에 자기한테 여론과 민심이 오게끔 만든 겁니다. 민희진도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 회사원, 그리고 엄마라고 자신을 코스프레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알고 보니까 민희진이는 뉴진스를 비하를 하고 그 팬들을 비하를 하고 자기 밑에 일하는 여성 직원을 비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약자의 말만 믿고 약자라고 생각한 그 페미 여직원의 말만 듣고 인터뷰하고 기사를 낸 JTBC와 사건반장은 욕을 처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 직원이 재반박이라면서 꺼내놓은 증거 자료를 보면 일하는 곳에서 피자를 먹었습니다. 강영욱 부인께서 왜 책상에 팔을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하라고 뭐를 했냐면 이런 규제와 절차가 없으면 지 꼴리는 줄 압니다. 자, 이 직원 같은 경우에 만약 이렇게 피자와 햄버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뭐를 안 하고 이런 자세에 대해서 뭐를 안 했으면 지 꼴리는 대로 했을 거고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걸 왜 지금 제가 해야 돼요? 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은 갑자기 바꿔집니다. 이제 갑질 부리던 회사 직원한테서 강영욱이가 더 피해자네, 약자네 라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성과 남성 오너, 당연히 여성이 직원이 힘이 더 약하죠. 하지만 젠더 갈등 유발과 어린아기 및 엄마를 비하했습니다. 남성 직원을 비하했죠. 레오를 학대하고 죽였다라고 했지만 팩트 체크해보니 강용욱이는 알뜰살뜰 살폈습니다. 철저하게 여론을 호도하고요. 자기들이 힘 약한 약자 코스프레 해가지고 수많은 군중심리를 동원해서 강용욱이를 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민희진 사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는 방시혁 편이냐? 하이브 주주냐? 라고 하는 그런 흑백 논리에 휩싸인 있을 건데요. 저는 방시혁이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자, 방시혁이랑 민희진은요, 졸라게 가진 자와 그것보다 덜 가진 자의 싸움입니다. 신라 시대로 치면 성골인 방시혁과 진골인 민희진의 대결입니다. 우리 같은 육두품조차도 되지 못하는, 간직에 오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반인들이 쳐다보지도 못하는 진골과 성골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자, 쯔양 사건도 넘어가 봅시다. 자, 쯔양은 가로 세로에서 영상이 나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한해라면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고 나서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성폭행부터 폭행, 유서조작, 탈세, 융주점, 공갈려 등등에 대한 해명 영상을 올렸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비공도 많이 찍히고 쯔양에 대해서 비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처음부터 임신 중조수술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냐? 왜 융주점에서 일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냐?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 와서 해명하냐면서 뭐라는 부분들도 있고, 가로 세로 그리고 범죄연구소의 영상만이 팩트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쯔양도 의도했든 아니든 약자로 들어가는 거고 여론이 쯔양 편으로 많이 바뀌었죠. 자, 가로 세로 연구소에서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현이 지금의 PD, 문 PD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문 PD 룸사롱 대표의 녹취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동현이가 불쌍하다. 전 남친을 쫓아내고 꼭 그렇게 했어야 되냐? 죽게 만들었어야 되냐? 그러면서 지금 이동현의 위치를 그 문 PD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꼭 그렇게까지 이동현을 죽게 만들었어야 되냐면 라면서 쯔양한테 많은 욕설, 비난이 돌아갔고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똑같이 싸잡아 욕을 먹었죠. 그래서 해명 영상에서 쯔양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여론이 쯔양으로 바뀐 게 된 계기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쯔양과 이동현 누나를 고소를 했죠. 쯔양이 뱃속에 왜 지웠어? 왜 불법 수술했어? 라고 하는데 여론이 쯔양한테 쯔양은 성폭행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탈세도 회사까지 뺏겼습니다. 버는 돈 족족 이동현한테 그리고 최땡땡 변호사한테도 피해를 당합니다. 결국에는 쯔양은요 폭행과 함께 성폭행 가스라이팅 당해서 원치 않은 임신까지 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까지 하면서 전남친 손에 이끌려서 중절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즉 가냘픈 여성이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끌려서 성폭행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욕설을 듣고 거기다 버는 족족 뺏기고 협박을 당하고 사이버 레이크한테도 당하고 공갈 여들한테 당하고 채땡땡 변호사한테도 당하고 하면서 거기다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기구한 운명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여론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쯔양한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쯔양님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은 가로세로 연구소 네가 뭔데 왜 쯔양한테 이런 수술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느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공통점은 유명인들이고 그리고 유튜버에서 해명 영상을 올리거나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이런 해명을 통해서 어쨌든 군중심리와 민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명인들이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이런 군중심리와 약자 코스프레를 이용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최선당 임산부 사건 있죠. 가게 종업원과 임산부가 어떤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산부가 24주 차 됐는데 종업원이 자기 배를 걷어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그 가게 사장이 보고만 있었답니다. 말리지 않았답니다. 그 가게 종업원이 자기 배를 걷어찼대요. 그러고 여론은 들끓죠. 맘카페 글을 보고요. 여론은 들끓습니다. 팩트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철저하게 여론을 이용했죠. 의도했죠. 이렇게 글을 쓰면 여론이 나한테 오겠지. 군중심리가 나한테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2011년이니까 이 당시에 중립기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런 글 보고 와 불타오르는 거죠. 당연히 약자는 누굽니까? 임산부죠. 그리고 뱃속에 태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약자를 어떻게 배를 젖어 찰 수 있냐? 라면서 여론이 들끓게 되는 겁니다. 이 여성은 철저하게 군중심리 여론을 이용한 겁니다. 미니진이가 한 것처럼 약자, 엄마, 여성 등등을 한 거죠. 자기의 잘못은 축소라고요. 남의 잘못은 부각시킨 겁니다. 전형적으로 군중심리한테 나는 약자고 나는 이만큼 억울함을 당했다. 그러니 도와줘라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임산부의 배를 걷어찬 사실이 없답니다. 여성은 맘카페에 주작글을 올렸지만 처벌받은 게 없죠. 하지만 이 가게 주인은요.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계속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막 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맘카페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왜? 그 맘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을 여론전, 군중심리에 동원하기 위해서 나의 아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은 축소하고 남의 잘못은 부각시키면서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김포 어린이집 선생 자살 사건 있죠. 즉 뭐냐? 남의 잘못을 줄이고 그 남을 욕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여론전, 군중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맘카페 관련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맘카페에서도 이런 정상적인 운영진도 있습니다. 자, 업체 개인 비방글 금지 규정으로 강력하게 관리할 거랍니다. 자, 왜 그러냐? 업체 비방 내용의 댓글, 업체 정보 요구 댓글,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인격 모독적인 댓글, 망해야 된다 등의 악의적인 댓글을 올리는 회원은 일주일 활동 정지한 거랍니다. 왜? 누군가를 벼랑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 게시물, 악성 댓글에 해당되는 거죠. 즉 뭐냐? 이 맘카페 회원수를 이용해서 어떤 영업장에 대한 군중심리, 민심을 동원하는 겁니다. 나를 철저하게 약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영업장을 강자로 만들어서 복수해줘,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둔한 군중심리 멍청한 사람들은 그 글만 보고 우르르르 동조되고 끌려간다고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란 겁니다. 줏대 없이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우르르 몰려간다고요. 해당 글보다 더 나쁜 게 한쪽의 글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설령 맞다고 해도 이때다 싶어 본인도 그랬다 당했다 그런 거 같다 그랬다 하더라 등의 거들고 올린 댓글이 더 안 좋다라고 봅니다. 운영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연돈 볼카츠 일부 가맹점들에 대한 논란도 있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약자는 가맹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프랜차이즈 횡포 갑질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가맹점은 대부분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의 편을 들어주냐면 가맹점의 하는 행태를 보고 그런 겁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연돈 볼카츠 일부 점주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한 점주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끝낼 것이다. 1억 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거고 1억 5천만 원이면 내가 협의를 없애겠다라고 했다. 해당 점주는 이전에도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연던 볼카츠 이전에도 여러 브랜드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사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러 나간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더본코리아와 연돈 볼카츠 일부 점주들이 함께 이런 윌윈 전략,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러 갔는데 그냥 금전적인 보상안만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백종원, 더본코리아가 욕을 먹었을 건데 지금은 점주들이 욕을 먹느냐? 당연히 약자가 백종원이죠. 왜? 점주들은 백종원의 인기세 등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군중심리를 자기 편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것도 몰랐으면 사람들은 또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욕했겠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최선당 임산부 사건. 제발 모르면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렇다더라도 우르르 끌려가지 마시고 가만히 그냥 있으세요. 제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